안녕하세요. 코드나입니다. 11월 10일 오늘 힘든 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HTS 없이 PPT 화면 띄워놓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임 쪽 관련된 섹터가 그나마 시장에서 좀 반응을 했어요. 게임 쪽이 게임빌이랑 뭐 데브시스터즈 이런 쪽이 실적이 잘 나왔고, 자, 여기 보시면 NFT 거래소, 뭐 게임빌이랑 컴투스가 NFT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뭐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시즌2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버킷 스튜디오 상한가를 갔는데, 시에서는 준비는 하고 있는데 확정된 건 없다라는 그런 뉴스로 좀 하락이 나왔어요. 이 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YG 플러스도 실적이 잘 나와서 오늘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디어유가 오늘 상장을 했죠. 그리고 리비아는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상장을 하는데, 내일 새벽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IPO 관련주는 후반형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디어유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SM, JYP,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상장이 되면 상장일부터는 시장의 수급이 상장한 주식에 돈이 몰리고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수급이 몰리지 않습니다. 안 쳐다봐요. 상장일까지 이 관련주를 들고 오는 건 좀 리스크가 있다. 물론 당일 아침에 갭 뜨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 갭이 다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SM, JYP, SBI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갭도 안 떴습니다. 제가 나주다 강의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IPO 관련주를 공략할 때는, 일정 매매를 할 때는 상장일이 다가올수록 비중을 줄여야 돼요.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비중을 더 실는 게 아니라 비중을 줄여야 된다. 상장일이 다가올수록 이제 끝물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이 점 좀 알아두시고, 리비안 관련주도 오늘 장이 많이 안 좋았는데, 리비안 공모가가 확정이 되면서 갑자기 수급이 확 쏠렸어요. 이 뉴스가 나왔죠. 78달러로 확정, 기업가치 78조 원. 그래서 뭐 리비안 관련주, 에코캡, 대원화성, 뭐 세원 뭐 이런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이다가 갑자기 또 투매가 나왔죠. 재료 소멸이라고 보여져요. 내일 뭐 갭이 뜰지 안 뜰지 모르겠는데, 이것 또한 리비안이 아닌 다른 재료로 또 갈 수도 있는데, 리비안 상장 재료로는 이제 끝난 거죠. 이 부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같이 상장일을 하루 앞두고 이런 큰 상승이 나올 때는 내가 가진 비중을 이제 터는 그런 슈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해야 되는 그런 이제 마지막 불꽃이다. 여기서 비중을 더 태우고 일정까지 들고 가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점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 추가적으로 요소수 관련주들이 정부에서 차량용 요소수 3개월치 확보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요소수 쪽 관련주들은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요소수 쪽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 일단 3개월치 확보를 했다라고 하니까 12일부터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제 요소수 관련주들은 이제 큰 모멘텀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은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우리 장이 힘들어요. 주변에서 요즘 항상 많이 듣는 얘기가 이럴 바엔 미국 주식 사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우리 장도 떨어지고, 미국 장이 상승하면 반응이 없고, 중국에도 영향을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참여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유동성 장세가 이제 끝나는 거죠. 작년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였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장이 또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장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에도 좀 적응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힘든 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주식에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좀 마인드적인 부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려고요.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크게 이제 4가지예요. 자, 오늘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힘들었고 또 어떤 분들은 큰 손실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장이 투매도 많이 나오고 리비안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척 하면서 또 그런 투매가 나오면 거기서 또 많이 좀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힘든 날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요. 전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 다닐 때와 또 다른 스트레스 강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집에까지 끌고 가면 안 되겠죠. 네, 장 끝나고 지인분들과 소주 한잔 하면서 푸는 게 좋은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 얘기하면서 푸는 게 제일 재밌고 좋잖아요. 그래서 주식 친구를 좀 사귀어보자. 네, 주식 친구를 좀 사귀어서 이렇게 힘든 날 같이 좀 소주도 한잔 하면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 맛있고 네,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면 기분 풀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주식 얘기하고 그러면서 위로도 받고 또 위안도 삼고 네, 그러면서 리프레시를 하는 거죠. 네, 수익 내면 또 자랑도 하고 주식 전업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 친구를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꼭 사귀어서 주식 친구 만들어서 힘든 날은 같이 소주 한잔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이런 스트레스가 가정에 전이도 안 되고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번째는 손실나는 패턴을 찾아보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수익에 갈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보다는 수익 날 수 있는 확률 높은 자리, 기법, 이런 거에 너무 목말라하고 그것들을 갈구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계좌를 안정시키려면 손실나는 패턴을 찾아서 그 잘못된 패턴과 습관을 고쳐야 된다. 스스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구체화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의 잘못된 습관과 패턴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수익이 나더라도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계좌가 망가지고 계좌가 꾸준히 우상향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잘못된 습관이 계좌를 망치고 1년을 망치고 나와 가정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보다는 손실나는 패턴을 빨리 정리를 해서 그것을 고치는 연습을 좀 강력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좀 찾아서 정리하고 적어 놓고 그래서 모니터 한 편 또는 책상 한 편에 좀 큼지막하게 이렇게 놓으시면 그것들이 계속 각인이 되니까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좀 줄어들긴 해요.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3번째로는 매매 수를 줄이자. 자, 주식을 하면서 매매 수가 많고 그런 잡매매가 많아지면 계좌가 안정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확률 높은 자리, 자신 있는 구간 그런 자리가 나왔을 때 그때 비중을 실어서 공략을 하는 게 확률도 높고 계좌가 우상향을 하지 이 매매 저 매매 계속해서 잡매매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손실이 누적이 되고 그런 잡매매로 인해서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결국에 내가 알고 있는
종목과 확률 높은 자리가 나왔을 때 비중을 실지 못하는 또 그런 경우가 생기죠.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자기 습관, 손실나는 패턴 중에 하나이겠죠. 네. 손실을 볼 때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고 이러면 비중이 커지고 비중이 커지면 네, 또 손절도 하기 힘들고 이런 악순환. 네, 이런 악순환을 빨리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손실나는 패턴, 잘못된 습관 찾아보시고 내가 알고 있는 확률 높은 구간에서만 그런 자리에서만 비중을 실어서 공략을 하자. 내 기준에 이건 잡매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과감히 버리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잡매매를 줄여야 계좌가 안정이 돼요. 잡매매로 인해서 손실이 누적이 되면 이것도 꽤 무시 못할 손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잡매매를 줄입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잘하면 돼요. 이것도 계속 이어지는 얘기긴 한데 내가 여러 가지 매매 방식, 여러 가지 기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다 하면 확률이 떨어지겠죠. 주식은 확률 게임이잖아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종목을 압축을 하고 내가 진입하는 타점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진입하는 종목, 타점 이런 것들을 너무 러프하게 잡게 되면 이것 또한 잡매매가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니까 내가 여러 가지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매매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나한테 맞는 매매, 내가 가진 환경, 그리고 본인의 성격,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를 좀 감안을 해서 나한테 맞는 매매 하나만 파자. 그것만 잘해도 먹고 산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나주다의 돌팬티님, 침착해님, 종배만 해서 계좌가 굉장히 풍성해지잖아요. 또 날 좋은 날에님, T98님은 돌파만 하고, 또 메탈박스님은 스캘핑만 하시고, 네, 항상 타점이 똑같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매매만 하는 거죠. 내가 잘하는 매매만 하는 거고, 그래야 계좌가 안정이 되고, 네, 수익이 쌓이게 됩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고,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주식 친구가 있나?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손실이 커지는 이유가 뭘까? 나의 잘못된 습관은 뭘까? 왜 이렇게 계속 손실이 누적이 되지? 내가 주식 경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왜 수익이 안 나지? 근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 수익 나는 자리보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게 더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잡매매를 줄이는 부분에 대한 고민. 네. 내가 알고 있는 자리는 무엇일까? 나는 그 매매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서 오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장 고생하셨고, 또 내일은 수익 많이 내서 또 다 같이 또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